안녕하십니까. 또 토요일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심화과정 마지막 주죠? 아니에요? 진도 끝나는 주 아니에요? 전부 다? 네. 다 끝났습니까, 진도들? 네. 우리 중개사 보면 끝날 것 같습니까? 못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중에서 한 2시간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이죠. 다음 과정이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4시간에 걸쳐서 해볼 텐데, 첫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시켰다가 다시 지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여서 토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예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강남 지역이 풀리면서 그 여파가 가격도 올라갔고 그 인근 주변 지역으로 이제 불이 번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막 요동칠 것 같으니까 급히 국토부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다시 묶은 거잖아요. 애초에 왜 풀었을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교재는 우리 314페이지부터 있고요. 시험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2문제 정도 출제돼요. 많이 되죠, 사실은. 전체 틀은 이게 끝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요. 그 허가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는데 그 땅의 면적이 좀 커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건드리는 계약을 해야 돼요. 그게 유상계약이에요. 요런 경우에 있어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관청에 허가를 내시오. 허가받고 계약하시오. 그래서 허가를 내려면 허가 신청을 하는데 요게 이제 시군구청에 하는 거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증이 나오면 계약해라 이런 취지예요. 허가 신청을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한테 내면 그 삼성동, 청담동 요런 데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요런 것만 묶었어요. 다시. 그래서 뭐 상업용 빌딩 같은 것은 그건 아니고 그래요. 자, 15일 안에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그래서 투기 목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강남구청장이 허가증을 주고 실수요 목적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안 내주고 이렇게 원래는 둘 중에 하나로 가름을 타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허가 신청 들어온 땅에 대해서 뭐 LH공사나 한전이나 도로공사에서 그 땅을 내가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는 허가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야 그거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나 봐. 그 사람하고 먼저 얘기해 봐 라고 옆으로 빼놓는 것을 선매협의라고 그래요. 먼저 협상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갈래끼는 이제 3갈래가 됩니다. 요렇게 옆으로 빼놓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 요 기준 면적 여기 허가구역 요 지정 절차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요 기준 면적이 잘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 선매제도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허가 내주면 이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행명령을 내려서 야 너 허가 받은 대로 써야지 라고 문서로 이행명령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지키면
돈으로 압박을 합니다. 돈으로 압박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또. 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렇게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가지고는 요게 전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31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허가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 사유 중에 보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아니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 다음에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그 제목만 보시면 돼. 그리고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내초실 끝에 있습니다만은 길게 묶으면 5년까지 묶을 수 있어요. 5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죠. 내초실 끝부분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을 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고, 서울시 안에 있는 땅을 갖다가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한다면 서울시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걸쳐 있을 때는 국장, 한 시도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지정권자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서울시 안에 있는 땅일지라도 국가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될 때 어이구 땅값 오르겠구나 싶어가지고 묶을 때는 국장이 나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첫째 줄 끝부분에 가면 예외가 나오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누가 지정할 수도 있겠다? 국장.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죠. 자, 근데 시험은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지정 절차가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제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그러니까 여기 시도지사가 서울시장이 묶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심의를 거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가로 1번 제목이 돼 있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결판 나요. 지정해야 되겠다. 결판이 나면 공고를 해요. 지정 공고라고 제목이 달려 있죠. 세부적 내용 안 읽으셔도 괜찮아. 공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지하는데요.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통지는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밑줄 그어서 알 게 아니고 그냥 보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러면 통지를 국장한테도 해줍니다. 묶었다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한테도 해줍니다. 묶었다고. 그 다음에 등기소장한테도 어떻게 해요? 통지해줍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지가 돼요. 참고로 만약에 국장이 지정권자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공고하고 시도지사한테 통지, 아래로 시군구청장한테 통지, 등기소장한테 통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니까.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했다고 그래서 바로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지가 가야 돼요.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 통지 상대방이 등기소장이지 세무서장한테 통지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세무서장 아니고 이렇게. 요거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이 열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다른 책도 잘 없는데 열람은 주민들한테 자기 땅이 허가구역에 진짜 들어갔는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보시오라고 뭐예요? 공고를 해야 돼. 열람하세요 라고 공고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열람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가로 3번이죠. 그래서 그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가로 4번에 열람 보시면 통지받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며칠간 일반인한테 열람을 시킨다? 15일. 숫자여서 출제한 거예요. 출제할 게 없어갖고 7일, 15일 이렇게 숫자 봐주시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죠?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거래해서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소에 서류가 들어갈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허가 받고 허가증 갖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등기소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아니고. 응? 여기가.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토지거래 허가증이 등기소에 신청할 때 들어가냐? 이게 핵심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거. 그건 지정 공고가 뜨고 나서 5일 있다가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죠. 가로 2번에 넷째 줄. 공고한 날부터 며칠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있다가 요거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 요거 관련이 없는데 여기 이제 지정 다시 재지정을 하잖아. 그 며칠 있다 이렇게 발생.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 효력 발생하기 전에 사고 팔려고. 그래서 밤 막 12시까지 계약서 쓰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송파구. 서울이니까. 뭐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근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효과는 100점일 텐데 충격이 또 크잖아.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5일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재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연장이에요. 연장. 연장은 뭐냐면 지정했다가 다시 기간을 연장시키는 걸 재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오냐면 길어야 5년인데요. 보통 현실적으로 요 지정 기간은 1년을 많이 묶어요. 너무 장기간 묶어버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실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1년 묶어. 그리고 또 1년 연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연장을 뭐라고 불러요? 재지정. 근데 중요한 것은 재지정을 할 때는 연장할 때는 말이요. 의견 청취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지정 공고, 통지, 열람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견 청취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재지정을 만약에 우리 시도지사가 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한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죠? 아랫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상 문제 1순위는 뭐라고 생각되냐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참말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언제 있어요? 재지정할 때 있다. 재지정이란 글자가 지정이란 글자고 봤을 때 더 길죠? 지정에다가 재지정은 앞대가리에 제자가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의견 청취가 앞대가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이유를 아셔야지, 이유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에 보면 지정해제라고 돼 있죠. 풀어주는 거.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해제했잖아. 지정해제다 그러면 지정했던 걸 푸는 건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가 모르겠네. 지정해제. 일부만 풀어주는 걸 일부 축소라고 그래요. 일부 풀어주는 거예요. 하여간 풀어주는 거야. 이런 지정해제 절차도 몇 단계냐 그러면 4단계예요. 한번 듣고 잊어먹으시면 돼요. 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 지정해제 공고,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열람. 4단계 똑같잖아. 지정이랑 지정해제랑. 근데 이렇게 해제 공고가 뜨면 효력은 언제 생길까? 지정 해제는 기쁜 일이잖아. 그렇지. 국민들한테 기쁜 일은 바로바로 효력이 생기게끔 하는 거예요. 지정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우울하잖아. 그래서 그건 5일 동안 그 위로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근데 여기는 5일이란 얘기 없죠? 그럼 바로 해제 공고 뜨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거지, 원래 공고라는 게. 자, 그렇게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만 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기에 땅덩어리가 조금 해갖고는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허가받는 기준 면적을 정해놨다고. 여러분 교재는 317페이지 밑에 가시면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라고 된 거 있죠? 그게 시험에 잘 나오고, 요때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데, 비도시지역이다 그러면 어디냐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이런데, 관짠도에 이렇게 써져 있을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기를 이제 비도시라고 그러고, 이런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세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 주거지역 땅일 때는 60 넘어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제곱미터다 그러면 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넘어갈 때부터 허가 받게 돼 있고, 상업지다 그러면 뭐예요? 150 넘어가면 허가 받게 돼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다 그러면 똑같아요. 150 초과. 녹지지역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200 초과했을 때 허가받는 거다. 요 4군데 땅 중에 제일 싼 땅이죠. 그 면적이 제일 크지. 그래서 200 넘어갈 때부터 허가를 받는 걸로.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이긴 하나 세부 용도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걸 얘기하고, 요럴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센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암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요런 데 얘기하는데, 특히 관리지역 같은 거 얘기하는데, 여기는 위하고 다르게 지목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요. 지목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목이 임야다. 산이요, 산. 지번으로 따지면 산 몇 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인데 얘는 제일 싸서 1000제곱미터 넘어갔을 때 허가받는 땅이고, 농지다 그러면 보통 전, 답 이런 거 얘기하죠. 이때는 임야보다는 그래도 좀 비싸지. 그래서 500 넘어가면 허가받는 거고, 요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기타 지목, 뭐 지목들 배우시잖아요. 지목 중에서 무슨 잡종지라든지 뭐 지목 있잖아요, 이런 거에. 나머지 지목, 대도 지목이잖아요. 나머지 지목일 때는 얼마? 또 절반인 250 넘어가면 허가받는 걸로. 절반씩 뚝뚝 떨어지죠. 송두리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317페이지 밑에가 중요하고요. 317페이지 아닌가? 맞죠?
317페이지 밑에. 그래서 요거 잠깐 연습을 해보고 가요, 이게. 자연 녹지입니다. 근데 임야 300제곱미터를 갖다가 이를테면 매매를 합니다. 이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냐 이 말이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왜냐면 요 임야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자연 녹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도시죠. 도시지역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결정이. 요게 포인트지 이게 아니거든. 200 넘어가면 되죠? 넘었죠? 받는 거지. 근데 똑같이 임야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다 이렇게 되면 비도시가 되다 보니까 요게 포인트가 아니고 요거죠, 요거. 그럼 얼마 넘어야 돼? 1000. 안 넘었죠? 토지거래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생산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얘도 비도시야.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거지. 이건 농지인데. 그럼 농지는 500 넘어갈 때부터 허가 받는 거니까. 500 넘어갔죠? 이거 허가 받는 거네, 그죠? 농림지역도 비도시지역이죠. 그럼 요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지목이죠. 지목 뭐예요? 전 그러면 농지. 근데 500제곱미터를 매매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받아도 되죠. 500을 넘어야 되니까. 그죠? 경계를 조심하셔야 돼.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 중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비도시죠. 그러면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목이 중요합니다. 농지죠. 근데 600이니까 500을 넘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허가구역이 아니야. 허가구역으로 아예 지정된 게 아니야, 이 땅이. 그러면 허가 받을 게 아니지. 허가구역 내에 들어간 땅 중에 기준 면적을 넘었을 때 허가를 받는 거니까 허가구역이 아니면 받을 필요 없지. 근데 이제 지정을 받은 거야,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요 땅은 허가를 받아야 될 땅 아니에요. 그러면 땅 주인이 머리를 쓴다고. 땅을 나눠버려. 300으로. 두 필지로 나눠. 그래버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전 농지인데 300제곱미터다 300제곱미터다 그래버리면 기준 면적을 넘지 않죠. 그래서 팔면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럼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필지 나눌 수 있으면 나눠가지고 팔아버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갖다가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라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지정되고 나서 나눠놨는데 이게 기준 면적을 넘지 않더라도 지정되기 전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첫 번째 거래는 무조건 초과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허가 받으시오. 여기도 허가 받으시오. 근데 여기서 B가 샀다가 이걸 갖다가 허가구역이지만 C한테 다시 팔아먹어요. 그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건 이 정도 머리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처음부터 만들어 놨을까? 아니면 난리를 치니까 만들어 놨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318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이요. 지정 후 지분으로 거래하거나 분할한 케이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례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봅니다. 저기 교재 319페이지 딱 가시고 요거요. 허가구역에 들어가고 기준 면적을 넘어가서 소유권, 지상권 같은 거 건드리는 유상계약일 때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허가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거냐면 시군구청에 하는 거예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말단 행정관청이 어디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그러시면 안 돼요. 요 시군구청인데 이 시군구청의 이제 어떤 지점 같은 형태 출장소 개념이 주민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에요. 동사무소 하는 일이. 네, 그래서 지점 출장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단 행정관청이에요.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허가 신청서를 적어내는데 자 하나 기억할게. 허가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고 토지 이용 계획서를 내야 돼.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 2번 319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 박스에 1번, 2번이 요거죠? 요거잖아. 319페이지 중간 정도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있잖아요. 그거 요거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할 때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토지 거래 허가는 계약하기 전에 허가 받는 거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죠. 오케이.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제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별개다. 별개 같잖아요. 전이고 이건 뒤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있었죠? 점점 이제 입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토지를 매매하고 막 그랬을 때 수도권 등 비수도권 등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고사항이 원래 공통적인 거 8개가 있는데 1066년도에 제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2가지가 추가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얘하고 얘가 추가되거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가지 추가적 신고사항이 뭐예요? 제외된다. 그러니까 면제된다 그랬어요. 왜 면제된다고요? 요거 때문에. 토지거래가 받으면 이거 서류 들어갔죠 벌써? 그러니까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추가 신고사항이 필요한 1066일지라도 또 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60%는 이해됐는데 40%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원래는 뭐야?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서류는 요때 이미 낸 게 있으니 여기 또 추가적으로 내면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지.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320페이지 딱 펴두시고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심사기간 며칠? 15일이지. 그래서 네모 4번으로 옵니다.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갔을 때 15일 안에 허가 내주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거기가 큰 4번 가로 1번이에요. 그 4줄 있죠, 4줄? 예.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큰 4번 밑에 보는 거예요, 지금 가로 1번에. 처리기간. 보통 민원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겠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아까 셋 중에 하나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가 아니고 가로 2번입니다. 별표 치시고 민원 처리 기간인 15일 안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는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어떻게 한 걸로 어떻게 된 걸로 취급해요?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끝난 날이 아니고 15일이 끝난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증을 줘라 이 말이지. 그게 포인트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요건데 그죠?
칠판에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15일 안에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쑥 지나가면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 어떻게 돼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요거예요. 요거 포인트. 선매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321페이지 가십니다요. 이 선매제도는 자 허가 내달라고 매도인하고 쉽게 얘기하면 매수인이 둘이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둘 다 도장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신청주의라고 그래. 그랬을 때 15일 안에 허가 내주거나 불허가 통지하거나 뭐 기본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다. 그 땅은 도로공사가 도로 낼 모양이야. 그래서 그거 먼저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선매협의 통지라고 해요. 옆으로 빼놓는 거죠. 이 땅 주인이 A입니다.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스톱! 야, 도로공사랑 먼저 얘기해봐.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빼서 선매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땅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온 모든 땅이 아니고 그 중에서 두 가지 땅에 대해서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도록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익 사업용 토지예요. 도로공사 예를 들었어요. 길 낸다고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A가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갑한테 이 땅을 샀어요. 근데 A는 이게 농지여서 농사 짓겠다고 맹세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은 거기에 속아서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증을 준 거예요. 근데 땅값이 막 2배로 뛰어놓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팔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농사 짓겠다고 맹세했지만 현실은 어떤가? 농사 안 짓는단 말이에요. 약속 안 지켰죠. 괘씸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매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약간 요것은 조금 다른 말 보복의 성격이 있죠. 그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두 가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321페이지 중간 정도의 박스에 보시면 선매 대상 토지가 1번 공익사업용 토지, 2번 나오죠 박스 안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두 가지라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도 뺄 게 없는데 선매 절차를 갖다 지금부터 볼 거예요.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허가 내주시오. 그러면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가 15일 안에 결정이 돼야 될 텐데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을 때 살 사람, 선매자로 지정이 돼서 협상을 해볼 사람을 정합니다. 이걸 선매자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 선매자 지정은 이제 시군구청에서 하겠죠. 그 선매자 지정, 그 도로공사가 선매자가 됐다고 쳐봐. 이 선매자 지정은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며칠 안 하게 돼 있어요? 1개월이에요, 1개월. 한 달 안에 그 땅 살 사람 정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또 있냐면, 가만히 보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표시되어 있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를 며칠 안에 결정해야 돼요? 15일 안에 결정하는데, 15일 안에 결정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야, 도로공사가 살 생각이 있나 봐. 도로공사는 먼저 얘기해봐. 라고 통지하는 것이 요 15일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선매협의 통지. 아까 요거 공부한 거죠?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요 날부터 한 달 안에는 살 사람을 정해야 되고, 살 사람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또 한 달 안에 협상을 끝내야 돼. 이것도 1개월이야. 여기서 협의 완료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땅 주인이 관련된 그 내용을 그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걸 얘기해요. 그걸 조서를 만든다고 그래요. 조서. 그러면 계약 체결이 협의 완료예요. 그러면 지금 계약하려고 대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있지. 근데 멈춰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선매 협상을 마냥 끌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법으로 뭐예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선매자 지정은 한 달 안에, 선매 협상 완료도 한 달에. 그러니까 옆으로 뺐다 그러면 거의 한 2달 안에 다 결정을 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약하겠다고 지금 대기자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거예요. 나아가서 선매자가 지정이 되면,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걸로 돼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선매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15일 안에 협상을 시작하라고 법이 돼 있어. 여기서 협의를 개시한다는 게 뭐냐면, 들으셔야 돼. 그 선매자로 지정된 도로공사가 땅 주인한테 나 얼마에 살게 라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개시야. 그러니까 누가 값을 먼저 불러야 돼? 선매자로 정해진 사람이, 도로공사가 얼마 살게 그러면 땅 주인은 그래? 그러면 내가 팔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값을 불렀는데 야 그 가격에 못 팔지 이렇게 해서 이게 나가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네 일본말이. 결렬될 수도 있고. 이게 뿌리 뽑히려면 이제 우리 아들 세대 뭐 한 30년 더 가야 이제 아빠 나가리가 뭐야 그럴 거 이제 옛날에 그렇게 썼어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면 틀려 하여간. 완전 우리 기성세대하고 사고방식도 틀리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이거 출판사에 원고 넘겨주고 원고 만드신 분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카톡인가 그거 보면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딱 보냈는데 그 젊은 여자 편집하는 사람이 다시 되돌려줬다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인간적인 맛은 떨어지는데 이제 틀려 사고방식이. 남의 걸 왜 그냥 내가 괜히 받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사고가 달라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 말은 뭐예요? 기성세대 좀 쉰 사람, 옛날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문화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럼 그 친구들은 또 시간이 또 30년 흐르고 나면 또 그때 젊은 세대들한테 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 또 그럴 거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여기 보내는 겁니다. 얼마에 살게 이거. 이렇게. 요게 절차요. 자, 그러면 교재 보십니다. 거기 321페이지 밑에 가면 선매자 지정 제목에 1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요겁니다. 요거 그죠? 허가 신청했을 때부터 언제까지 살 사람을 정해라? 1개월 이내. 선매자는 밑에 보시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사람은 아직 안 나오고 3번에 보면 토지주택공사 LH공사 나오죠. 다음 페이지 가면 6번에 도로공사 나오죠. 석유공사는 망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석유공사 있잖아. 석유공사. 한전도 있네. 9번. 이런 것 같아. 철도공사. 옛날에는 철도청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철도청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금은 옛날에 철도청장 그랬지. 지금은 이제 뭐야 이거. 철도공사 사장이겠지 지금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선매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매협의는 큰 3번의 가로 1번 협의 개시가 이거잖아요. 요거.
선매자로 지정된 LH공사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한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개시야, 개시. 요거는 1개월 내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15일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도 요 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숫자 15일이 제일 중요해요. 1개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협의 완료. 요거죠? 요거. 이 지정된 때부터 언제까지 협의 완료해라? 1개월. 그래서 둘째 줄, 가로 2번에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서 4번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랑 조서를 같이 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협의 완료입니다. 자, 중요한 거 가로 3번. 이건 협상이기 때문에 둘이 의견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협상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협상해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바로 공시지가요, 감정가예요. 감정가입니다. 예? 감정평가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협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 아니고. 그래서 선매 가격에서 가로 3번에서 둘째 줄에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나왔죠. 형광펜칠 하셔야 돼. 감정가를. 그 다음에 협의 불성립 나가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두 줄. 선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요건데. 요리 빼놨더니 둘이 가격이 안 맞았어. 그러면 다시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안 됐을 때는 요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은 뭐예요? 다시 허가 신청한 사람이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투기 목적이 있을 때는 불허가, 없을 적에는 허가 내준다 이 뜻이에요. 제일 끝에 두 줄 꼭 알아두셔야 돼.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2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